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아니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메가3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제 A 회사의 오메가3는 원료부터 이제 완제품까지 A 회사에서 만드는 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원료는 이제 원료 회사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 받은 원료로 이제 다시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요 산패도 기준은 이 완제품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원료 자체가 그 기준이 되나요? 이 산패도 기준은 아쉽게도 원료 기준입니다. 그 완제품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를 공정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산패가 되기 때문이죠. 격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오메가3는 이게 산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전에는 원료를 아무거나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료만큼은 기준에 맞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즘 그 만드는 회사 중에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복합 제품이라든지 색소나 항료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자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오메가3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게 산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너무 그 성상 자체가 물렁물렁하다든지 냉장고에 넣었을 때 너무 이게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잘라봤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그랬을 때 산패가 됐겠구나 의심은 할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이 그 우리 제품은 산패도에 완벽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초임계 추출 방법 그다음에 포장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마케팅을 하죠. 제가 여기 촬영장에 오는 길에도 저기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에 아주 큰 플래카드로 이제 초임계 추출 오메가3 하면서 이제 플래카드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인터넷에도 많고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오메가3를 추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추출하는 방법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산 추출, 분자 종류, 그다음에 초임계 추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핵산 추출은 핵산을 쓰는데 이 용매가 제품에 남아 있어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분자 종류는 말 그대로 1분의 짧은 시간에 증류를 시켜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초임계 추출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이산화탄소 기체지 않습니까? 이 기체가 액체로 되는 그 경계점,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액체인지 기체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추출한다 해가지고 초임계 저온 추출 방법이라고 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깨를 볶을 때 고온에서 볶는 게 아니라 저온에서 살살 볶아가지고 해야 맛있는 깨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이 초임계 저온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임계 추출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죠. 분자 종류를 하게 되면 비용도 싸게 먹히고 빨리 추출할 수 있고 초임계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오래 걸리고 대신 이제 산패도에서는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요새 SNS라든지 길거리에서 이제 초임계 추출 오메가3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차이점 때문에 생기는 맹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의약품은 만들고 나서 완전 공정 이후에도 함량 검사를 한다든지 원료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초임계 추출은 하지만 이제 남은 재료로 초임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오메가3를 만드는지 하는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임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원료를 좋지 못한 경우로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그 커피 머신기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쓰는데 원두는 뭐 싸구려로 쓰는 그런 경우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메가3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봤는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약국에 와서 딱 하시는 말씀 좋은 오메가3는 어떤 오메가3인가요? 혹은 어떤 오메가3를 먹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 함량, 흡수 형태, 산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보통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원료 해산자. 두 번째, 흡수 형태. 세 번째, 함량. 네 번째, 산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요 네 가지입니다. 보통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IFOS, 그러니까 국제 어류 품질 기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별 5개가 표시되어 있죠. 요것이 가장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판매사 입장에서는 요것을 제품 마케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 업체를 보면 KD 파마, 알래스카 오메가, 바스프, 솔로텍스, 노르딕 내추럴, EPX, DSM, GC 리버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흡수 형태인데 아무래도 RTG 오메가3가 흡수율이 가장 좋겠죠. 셋째로는 그 EPA, DH 함량이 1000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함량 얘기가 나와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간혹 이제 약국에 오메가3를 본인이 드시는 걸 가져오셔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의 권유라든지 이제 길을 가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함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건강기능식품의 맹점인 게 우리 제품을 딱 받아들면 앞에 총 중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총 중량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오메가3의 총 중량이 2000mg짜리다. 이거 고함량이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사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건강기능식품에는 뒷면에 건강기능식품 표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을 보시면 우리 오메가3 구성 성분인 EPA와 DHA의 합이 몇 mg인지 정확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량을 선택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총 중량이 이제 2000mg짜리였는데 오메가3 실제 함량이 300에서 500 정도도 안 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어떤 기능성을 표시를 하려면은 EPA, DH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 그 기능성인 그 정보가 달라지는데 500ml 이상일 때는 혈중 중성지방 개선, 혈행 개선, 그 다음에 600ml 때는 눈 건강, 900ml 이상일 때는 기억력 개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패 여부인데 보통 초임계 저온 추출법이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도 봐야 되는데 포장 상태는 산소 접촉이 없는 개별 포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PVC, PVDC, 알로알로 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RTG의 함량도 높고 초임계 추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포장도 이제 말씀해주신 포장을 사용한 제품을 그냥 딱 이제 뭘 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제품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제품을 하려면 비용 자체가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비용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직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메가3만큼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쭉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패였는데 우리나라 건식 규정은 유통기한이 2년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3년이고요. 그러면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를 직구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싸게 구입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많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것을 또 유효기간이 3년 내에 있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산패는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만큼은 몇 달 된 것을 우리나라 제품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이제 제품들이 비행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배로 이제 오다 보니까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약품이라도 이제 수입한 제품들이 이제 유효기간이 짧고 또 오는데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오메가3는 그 산패가 중요한 만큼 외국 제품보다는 한국에서 좋은 제품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염증에 있어서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을 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를 합니다.
현대인이 있어가지고 오메가6 량을 너무 과량 섭취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오메가3 섭취가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1대 4였었는데 지금은 1대 16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늘 먹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이 오메가6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히 복용해서 필수 지방산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메가3는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나 또 임산부들 중에서 오메가3를 드시는데 마지막 산달에는 어떤 제왕절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산달에는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식생활에 있어서 불규칙한 식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특히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인 거나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메가3 오늘부터 바로 먹어야 되겠네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흡수가 되려면은 음식물이 있어야 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식사한 후에 곧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1000ml 정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3000ml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박정훈 울산광역시 약사회 회장님과 오메가3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들의 원료사, 흡수율, 함량, 그리고 산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좋은 오메가3를 고르는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사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